비 오는 밤 묘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물에 젖어 번진 글씨. 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확인서.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하지만 다시 찢긴 듯 격렬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 떨리는 어깨. 아빠, 저 못 가요. 정말 못 가게 됐어요. 그 말에 담긴 절망이 비보다 더 차갑게 흘러내립니다. 소년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은 채 60대 남자. 그의 손이 떨립니다. 그의 눈빛은 소년을 향한 깊은 걱정과 연민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소년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집니다. 안 돼. 남자는 달려와 소년을 부둥켜 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합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빨간 불빛이 비 내리는 묘지를 스쳐 지나갑니다. 소년의 손에서 찢어지고 젖은 합격증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종이는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니 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느껴지는구나. 이 소년은 왜 비 오는 묘지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야 했을까요? 그의 삶 속에 감춰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민우라는 이름의 19살 소년의 처절한 현실 속으로 말이죠. 새벽 4시 30분.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한민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 여느 고등학생이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하지만 민우의 아침은 지독히도 다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단 한 걸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발끝으로 복도를 지나갑니다. 낡은 방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는 그의 삶의 고단함을 짐작게 합니다. 그가 신는 신발은 작년부터 신었던 닳고 다른 운동화입니다. 밑창에는 이미 큰 구멍이 났지만 새 신발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동네 끝에 있는 신문 대리점까지 20분을 걸어갑니다. 매일의 버스비 1,000원조차 아껴야 하는 민우에게는 걸어가는 길조차 아껴야 할 시간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은 그의 굳건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신문을 돌립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에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장갑을 낄 수 없습니다. 장갑 한 켤레조차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물건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골목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합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모부 박진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민우를 기다립니다. 야, 한민우. 세제 떨어졌다. 지금 당장 사와. 왜 이렇게 꾸물거려? 민우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학교 급식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세제를 사들고 돌아오니 사촌형 박태양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민우를 비웃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얄팍한 조롱이 가득합니다. 야, 민우야. 편의점 가는 김에 도시락 사와.
1,000원짜리로. 잔돈은 내가 가져도 돼. 아, 그리고 내 게임머니 좀 충전해줘. 내 알바비로. 민우는 주먹을 꽉 쥐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 교과서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태양의 짓입니다. 그의 조롱은 학교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수업 시간 내내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졸면 안 됩니다.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공부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민우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한 끼입니다. 이 한 끼로 그는 또다시 힘든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민우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를 지키는 그의 눈은 항상 졸음에 겨워 있지만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맡은 일에 충실합니다. 사장님이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을 건네줍니다. 민우에게는 이 김밥이 감사한 저녁 식사입니다. 밤 11시 30분 집으로 돌아오자 이모부가 소주병을 기울이며 민우를 기다립니다. 그의 얼굴은 벌써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오늘 알바비 받는 날이지? 어디 보자. 얼마나 벌었는지. 민우는 주머니에서 45,000원을 꺼냅니다. 오늘 하루 힘들게 벌어온 그의 수고가 담긴 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모부는 아무렇지 않게 돈을 가로챕니다. 내가 너를 걷어줬다는 거 잊지 마라. 내가 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네. 이모부. 민우는 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낡은 침대만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9살 봄날, 어머니와 함께 묘지를 찾아갔던 날. 묘비에는 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빠가 계신 곳이야. 민우야, 내 아빠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 엄마는 아빠를 만나 정말 행복했단다. 어머니는 민우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가 생긴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집안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민우를 낳아 키웠습니다. 강인하고 꿋꿋했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민우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우가 11살이 되던 겨울, 어머니는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어머니는 민우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모부 박진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 1억 5천만 원. 민우의 학자금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었지만 그는 단 한 푼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모부는 그 돈을 모두 가로챘고 민우는 이모부와 태양의 눈치를 보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우는 작게 속삭이며 눈물을 삼키고 피곤한 눈을 감습니다. 12월. 모두가 설레는 연말이지만 민우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수시 합격자 발표 날. 민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에 더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숨을 멈춘 채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서울대학교, 꿈에 그리던 그 이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해냈습니다. 그 순간 담임 이 선생님이 컴퓨터실로 들어오십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해. 자랑스럽다. 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격 확인서를 출력해 주십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그의 피와 땀, 그리고 희망. 민우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 이모부도 태양도 조금은 기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서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태양이 소파에 늘어져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시 발표였지? 뭐, 어차피 떨어졌을 거 아니야? 태양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민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잠시 후 이모부가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술기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합격 확인서를 꺼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모부, 저 오늘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모부에게도 보답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태양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으로 번뜩입니다. 뭐, 서울대? 저 거지 같은 새끼가? 이모부는 민우의 손에서 합격 확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이를 구겨 찢기 시작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내가 감히 어디라고. 서울대 따위를 넘봐. 찢어지는 종이의 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쓸데없는 헛생각 말고 공장 취업 면접 다 잡아놨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준비나 해. 대학은 꿈도 꾸지 마.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이모부, 전 정말 가고 싶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20살이나 됐으면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모한테 빌부터 살 거야. 이모부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우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내 어미도 똑똑하다고 까불다가 미혼모나 되고 결국 인생 망쳤잖아. 너도 똑같은 길을 걷고 싶냐? 민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줍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내일부터 공장 면접 준비해. 군말 말고. 이모부의 차가운 명령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찢어진 합격 확인서 조각들이 그의 손 위에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민우는 고통스럽게 신음합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졌고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의 미래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쳐야 하는지, 왜 자신은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모부의 배신과 냉대는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모부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빼앗고 민우의 미래마저 가로막으려 합니다. 민우는 침대 위에 웅크려 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찢어진 합격증 조각들을 품에 안고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민우의 방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사랑.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합격증 조각들을 펴서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찢기고 젖은 종이 위로 그의 눈물이 떨어져 얼룩집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밤의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이모부의 명령대로 공장에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꿈을, 자신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학교에 간 민우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은 민우의 붉어진 눈과 지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민우는 선생님에게 이모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선생님은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민우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어떻게든 도와줄게. 선생님은 민우에게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민우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우는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에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그는 이모부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모부는 민우의 공장 취업을 강요하며 계속해서 그를 압박합니다. 태양은 그런 이모부 옆에서 민우를 더욱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민우는 이모부의 감시를 피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틈틈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어머니의 보험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이모부의 행위가 명백한 횡령이며 민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민우는 용기를 내어 이모부에게 정식으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모부는 민우의 요구를 비웃으며 오히려 그를 협박합니다. 어디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모부는 더욱 거세게 민우를 몰아붙였고 민우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민우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민우야,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 선생님은 언제나 내 편이란다. 선생님의 조언에 민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학교에 알립니다. 학교 측은 민우의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끼며 그에게 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민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시민 단체를 알게 됩니다. 이 단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에 자신의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후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들은 민우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민우는 다시금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모부는 민우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는 민우의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민우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이모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민우는 이모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모부는 민우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이모부의 횡포를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모부는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명백한 증거와 민우의 진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민우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이모부가 횡령한 보험금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민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합니다. 그는 민우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민우는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시민단체,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이모부는 더욱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우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용기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모부의 숨겨진 비리가 드러납니다. 이모부가 민우의 어머니 보험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모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모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민우가 승소했고 이모부는 횡령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모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민우의 보험금과 보상금은 안전하게 민우에게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듯한 홀가분함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모부의 배신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합격증을 꺼내어 바라봅니다. 찢어졌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들이 그의 고난과 승리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민우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이 생겼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졸업 후 민우는 변호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오는 묘지. 민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비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졌던 합격증 대신 졸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감격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멀리서 60대 남자가 민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민우를 묘지에서 발견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남몰래 그를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우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민우는 남자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지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